슬기로운 가정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마트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조명 스위치라고 할 수 있죠. 저렴하게 스마트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썬오프 스위치 같은 모듈을 전등에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 전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벽 스위치를 교체하게 되더라고요. 스위치를 교체하지 않고 전등을 자동화하려면 항상 스위치를 켜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부모님이 오셔서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스위치를 꺼버리기라도 하면 내 앱에서는 전등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겁니다. IoT인들은 장치가 오프라인으로 떠 있는 상태가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죠. 오늘은 스마트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 그 중에서도 2선식 지급이 스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용어는 중성선일 거예요. 중성선은 스위치 자체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작업을 통해 매설하는 전선인데요. 중성선에 대한 이야기는 PD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성선이 필요한 스위치는 3선식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3선식 스위치는 전력을 직접 공급받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전등에서 잔광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중성선을 매설하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죠. 애초에 이 중성선 작업이 불가능한 집도 있습니다. 3선식 제품은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해외에서 스위치를 구매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고, 디자인 면에서도 굳이 3선식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물리 스위치가 있고 AS가 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2선식 제품을 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선식 제품을 설치할 때는 기존 스위치 커버를 벗기고 드라이버로 스위치 본체를 떼어낸 다음 교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구 스위치의 경우 물리 스위치를 제거하고 나면 보통 2개의 선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빨간색 선을 활성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인데, 간혹 공사가 멋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기존 스위치의 연결 상태, 전원과 전등의 연결선이 어떤 것인지는 작업 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작업할 때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2선식 제품의 작동 방식은 PD님 블로그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스위치를 꺼도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스위치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ED 등에서는 잔광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2선식 스위치를 설치하고 난 후에 잔광이 발생하면 콘덴서라는 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콘덴서는 이 미세 전류를 전등 대신에 사용해줘서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콘덴서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는 스위치가 아닌 전등 쪽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등 쪽에서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등의 설치 상태에 따라서 꽤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죠. 스마트 스위치는 워낙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아직은 이거다 싶은 스위치가 없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제품들의 실물을 놓고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국내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2가지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다원 DNS의 2선식 지급이 스위치인데요. PD님 집에 있는 걸 떼어왔어요. 장점은 큼직한 물리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다는 점인데요. 다른 제품이 하지 못하는 디자인적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4구 이상의 스위치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제품 2개를 결합하면 조합에 따라서 4구에서 6구까지의 스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1구 제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38,000원 정도여서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가끔 구매할 수 있는 4구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결정적으로 디자인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다원 스위치의 단점은 하드웨어 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전원을 직접 공급받는 형태의 제품이지만 리피터 역할은 하지 않고 스위치 작동 방식이 릴레이 방식이라 제어할 때 소리가 난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있어요. 그리고 앱이나 자동화 제어 시 딜레이가 약간 발생합니다. 명령을 내린 후에 약 0.5초 정도 후에 작동하는 딜레이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품인 헤이홈 제품을 살펴볼게요. 헤이홈 스위치의 장점은 하드웨어의 성능 쪽에 있습니다. 제품을 제어할 때 딜레이가 거의 없고 스위치가 작동될 때 릴레이 소리가 없어서 조용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피터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인데요. 성능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1구 기준으로 54,900원인데 리피터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단점은 다원과는 반대로 디자인 쪽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너무 작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 조금 저렴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커버를 벗겨서 버튼의 구조를 보면 장난감에서 사용되는 버튼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누르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결정적으로 3구 스위치까지만 지원되는 제품이라서 인테리어의 일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4구 이상의 스위치가 있는 벽에는 다른 제품을 붙여야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스위치 중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과 성능, 이 모든 걸 갖춘 제품이 등장했으면 하고요. 지금은 각각의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준비한 스마트홈 만들기 시리즈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는 개별 제품 리뷰나 스마트싱스 관련 콘텐츠를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스마트홈 만들기 시리즈를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